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회 국민청원이 동의수 5만을 넘어서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 회부 요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이를 방기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라며 국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저는 이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탄핵 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 측으로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는다며 괜한 헛고생하지 말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윤석열 탄핵 반대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8월 조기 인하 기대는 일축하며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12회 연속 동결하기로 한 결정이 금융통화위원회 전원 일치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가격 오름세, 가계부채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현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대내외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제는 금리 인하 준비를 위한 방향 전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다양한 위험 요인 때문에 방향 전환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는 경계했습니다. 최근 장기 국고채 금리 하락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어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가 기존보다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며 앞으로도 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노사는 1차 수정안에서도 1,330원의 큰 차이를 보였으며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2,600원을, 경영계는 동결된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를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 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 G7 국가 평균보다 높다며 과도한 인상을 반대했습니다. 노사는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1,200원, 경영계는 9,870원을 제시해 1,330원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는 최초안보다는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이견이 큽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늦어도 내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입니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11일 10차 회의에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12일 0시를 넘어서도 회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밤샘 회의 끝에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이외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발언을 하며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MSNBC 인터뷰에서 출마 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이라며 우리는 그가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도 사적으로 바이든 외 다른 후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할리우드 인사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지 클루니는 뉴욕타임즈 기고에서 이 대통령으로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마이클 더글러스와 롭 라이너 등도 동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지력 논란 속에서도 완주 의지를 강조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나홀로 여행을 떠나는 혼행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을 홀로 예약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항공사에서는 40%가 1인 예매 탑승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사 발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탑승객의 39.7%가 1인 예약 탑승객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5%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1인 단독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한 경우를 1인 여행객으로 분류했으며 동반자와 별도로 예약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뉴욕이 53.2%로 혼자 발권한 승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로스앤젤레스 45.8%, 샌프란시스코 45.7%, 나리타 35.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동반 여행지로 선호되는 방콕 노선은 28.8%로 1인 예약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53.1%, 여성이 46.9%였으며 뉴욕 노선에서는 남녀 모두 53.2%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미주 노선은 혼자서도 즐길 요소가 많아 1인 여행지로 인기가 높으며 비즈니스 목적으로도 1인 항공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3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인 해외여행객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인 해외여행객 비중은 4.6%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던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2018년의 3.7%와 2019년의 4.2%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합니다. 이는 정부가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수수료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와중에 나온 결정으로 점주들의 부담이 늘고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민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다른 배달앱 업계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6.8%의 수수료를 받아오던 배민은 2년 4개월 만에 수수료율을 44% 올린 것입니다. 이로써 수수료율은 업계 2위인 쿠팡이츠와 동일해졌습니다. 입점업체 점주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분식집 점주는 2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받으면 수수료와 부가세로 2,160원을 내야 한다. 배달비, 카드 수수료, 원재료 값을 빼면 장사를 접는 게 나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점주도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질을 낮추거나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배민은 일부 보상책도 내놓았습니다. 업주 부담 배달비를 100원에서 900원 낮추고 포장 수수료를 내년 3월까지 3.4%로 할인하며 앱 화면을 일원화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개 수수료 인상에 비하면 미미한 보상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최근 수익성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영제들은 신규 입점 점포의 포장 수수료 6.8%를 부과하고 멤버십 서비스 배민클럽도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2일인 내일, 금요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남 동부 내륙, 전북 내륙, 경북권, 울산 경남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